안녕하세요. 우주왕. 11월 2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내용 이렇게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 떨어졌는데 오늘은 종가상 1.3%, 최저가는 1.75%. 코스닥이 더 하락폭이 크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그리고 오늘도 2%. 자,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일단 뭐 뉴스나 이런 거는 다 찾아보셨겠지만 뭐 일단 첫 번째는 MSCI 지수 리밸런싱, 요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다시 한번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요런 우려감이 커지면서 사실 이머징 국가,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이 신흥국이라고 하면 중국을 주도로 하는, 중국을 최고 시장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동남아시아의 좀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도 이 주식 시장은 아직도 이머징이에요.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번 지수 리밸런싱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합치면 한 1조 정도 나갔단 말이야. 어제 오늘 합치면 1조 정도 나갔는데 진짜 웃긴 거는 모건 스탠리가 이런 시점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새롭게 고쳐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로 냈던 게 바로 작년인데, 최근이 아니죠.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시 비중 확대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이 방위비 분담금 요거에 따른 악재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뭐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는데,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죠. 뭐 방위비 분담금 여기서 틀어지면은 미군 1여단 정도가 한국을 떠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참 웃긴 게 이게 뉴스가 나올 때, 뉴스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미군 소식통이라고 나왔어. 미군 소식통이 이렇게 전했대. 근데 미국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조선일보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시기에도 참 저런 식의 뉴스를 써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다행인 건 뭐 중국에서 류허 부총리가 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합의에 이를 것이다. 합의에 대해서 미중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잠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시효과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수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요. 요걸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완전히 한국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조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시장이 만약에 장 초반에 흔들린다고 하면 어, 조금 초반에 약하고 후반 갈수록 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증시 겪었고 올해 8월 증시 겪었고 다들 알잖아요. 버티면 이겨요. 버티면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용 쓴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야. 신용 쓴 사람들 죽어날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고 가져가세요. 혹시나 자기가 신용융자 써가지고 주식 투자를 좀 크게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신용융자 비율 좀 줄여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코스닥이 급락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요. 이때예요, 이때. 자, 신용공여 잔고추인데 보통 코스닥이 급락이 나올 때는 5조 5천억 정도 신용공여 잔고가 신용거래융자가 코스닥에서 5조 5천억이 넘어갈 때쯤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반대매매 나오죠. 반대매매 나오면서 신용융자 쓴 사람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경계해야 될 때가 왔어요. 경계해야 될 때가 왔으니까 신용 써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아셨죠? 네, 요거는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가 빅텍입니다. 이 빅텍이 오늘 좀 어제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데 지금 방금 전에 또 공급 계약 체결 뭐 이런 공시도 떴어요. 근데 이건 정정이잖아. 정정이니까 이거는 뭐 영향은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미군 1여단 나간다. 미군 1여단 나간다고 하니까 뭐 이쪽 뭐 저쪽 세력들은 그렇잖아요. 빅텍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 빅텍이 오르기 위해서는 전쟁이 나야 되잖아. 그치? 엄청나게 지금 반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빅텍을 갖고 있는 자들은. 빅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그냥 신났어요. 전쟁 난다. 미군 나간다. 야호 부르고 있죠. 근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분담금, 요거 관련한 이슈는 결국에는 미군도 한국에 주둔군을 남겨야 돼요.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후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자, 위로 북한이 있습니다. 그냥 북한만 보면은 별거 없어요. 북한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이겨. 남한이 이깁니다. 남한이 이기는데 뭐 일단 전쟁이 나면은 다 초토화되는 건 맞으니까 그거는 뭐 얘기를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그 위로 있는 중국과 러시아예요. 공산주의의 최고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위에 버티고 있죠. 남한이 없으면 바로 일본, 일본 지나면 바로 태평양 지나서 미국. 요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남한을 지켜야 돼. 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선봉인 거야. 자기들이 최선봉에 나서서 뭔가를 하기는 무서워. 얘네가 갑자기 공산주의 이쪽 진영 애들이 좀 미국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좀 땀만 품고 한번 때려볼까? 같이 한번 때려볼까? 이런 생각 가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을 보초병으로 일단 세워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절대 미군을 못 빼요. 방위비 분담금은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땡깡 부리는 거지. 요거는 조만간 합의점 찾고 결론 마무리 지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빅텍은 다시 주가 하락이 나오겠죠. 일단 지금 이 이슈 가져가는 동안에는 좀 투자 의견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지선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 대응의 영역이지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신규로도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저는 그 자리를 3,250원 이하, 3,000원에서 3,250원 이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잡아보기 바라고요. 다음이 국일제지.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신용 비율이 10%를 넘어섰어요.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 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이 되어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에 육박하는 종목이 국일제지 말고 네페스가 있습니다. 네페스가 있는데 주가 흐름 자체는 확연히 반대죠. 확연히 반대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그래핀 테마가 엮여 있어요. 그래핀 테마가 엮여 있긴 하지만 이 그래핀 테마와 엮여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만큼씩 띄울 수 있는 애들은 세력밖에 없어요. 딱 봐도 주가 흐름 자체가 이번에 여기 7,000원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저점 만들고 이 타이밍에 매집한 거야. 거래량도 많이 터졌잖아요. 이 타이밍에 매집한 거예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요, 얘네들도 신용을 씁니다. 얘네들도 신용을 써요. 왜냐면은 한 번에 이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물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 비율이 높아진 거, 이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위험한 구간이긴 한데요. 그래도 요 종목은 세력들이 좀 관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신용 비율,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또 이것도 지지선 나오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또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확연하게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신용 비율이 높아져봤자 그거는 개미밖에 없어. 그거는 개미밖에 없으니까 이런 종목 누가 좋아해요? 요거 상승시켜봤자 어차피 매도 나오면서 쭉 내려올 텐데.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안 올려요. 예,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예, 신용 비율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도 세력이 관여하느냐 안 관여하느냐 요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CS 베어링은 오늘 상장한 종목. 네, 요거는 코멘트를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오크레마인데, 와, 이 네오크레마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최고점을 또 갱신을 했어요. 이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 샀거든요. 8,000원 이하. 그러니까 요 자리야, 딱 요 자리. 이 네오크레마를 제가 왜 샀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잖아.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 중국에서는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식품 소재 사업이 좀 흥할 거라고 봤어요. 네, 식품 소재 사업도 한번 턴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요만큼 찔끔 오르고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사실 물렸죠. 예, 물렸는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매집봉이 나와서 분봉상 매집봉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점에서 조금 더 매수를 했죠. 저점에서 조금 더 매수를 했고 다행히 요 가격에 팔았습니다. 예. 요 가격에 여기서 팔았지, 여기. 요 가격에 팔았지.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이런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기다리지 못했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이 정도에서 좀 수익을 마무리했죠. 요걸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증시가 하락했을 때도 나는 웃고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 부분 아쉬운데 그래도 뭐 지금은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온 거라서 네, 만족하죠 뭐. 일단 요거는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 자체가 신고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지금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눌린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낫고 이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아이큐어예요. 아이큐어, 네, 패치형 치매 치료제인가? 패치형 치매 치료제? 치매 분석 키트인가? 예,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죠. 예, 치매 관련주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치매 사업이 치매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작년 초반에 핫했다가 계속 이제 임상 자체가 실패를 하면서 불이 많이 꺼졌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바이럴진 맞죠? 예, 바이오젠에서 네,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치매 치료제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고 이 아이큐어도 새롭게 다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릴레이팅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 상승세를 유지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빠졌어요. 추가적인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요 자리 32,500원 부근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신규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뭐 더 갈 거야 여길 뚫어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티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가는 게 맞습니다. 지수도 너무 안 좋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조정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조정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오늘은 뭐 특징 종목이 있습니다. 쭉쭉쭉 보는데 그전에도 제가 좀 이렇게 찍어 드렸던 종목들이고 오늘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일단 뭐 1100 종목 정도 내려갔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수 자체의 방향성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 네, 이런 MSCI 릴레이팅, 리밸런싱, 릴레이팅이 아니라 리밸런싱 이런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거지 한국 증시 모멘텀에는 훼손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좀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어의 긍정적인 견해는 이 코스피 지수 19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돼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시장 경제가 계속 확장되었던 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뭐다?
시장에 그만큼 돈이 풀린다. 투자 자산은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게 제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 하락 흐름에서 언제가 다시 진입하기 좋은 자리인지 요거를 고민을 해야지, 지금 시작한다고 하락한다고 시장 망한다고 고민하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부정론자들은 돈을 긍정론자보다 못 벌었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목요일 우주왕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도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마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